정효의 산업경제 딱 10분 시작합니다.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약 10분의 1씩 떼어가면서 막상 은퇴 후에 돌려받는 돈은 쥐꼬리. 이게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이미지일 텐데요. 그런데 지난주 정부가 이것도 모자라서 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연금은 좀 적게 주는 그런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온라인에서는 1970년생은 얼마, 90년생은 얼마 이게 연금이 줄게 됐다라면서 이게 원성이 자자한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담당 차관이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모셨습니다. 이기일 차관님은 이렇게 그 명함을 10개씩 준비해 다니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이런 명함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차관님, 가장 궁금한 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네.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떼인 만큼 은퇴 후에 못 돌려받는다. 가 진짜냐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한 30년 한다 치면 이 30년 동안 낸 연금 보험료의 합이 저희가 이제 은퇴하고 65세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보통 이제 한국인의 평균 수명까지 돌려받는 이 연금의 합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어, 쥐꼬리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연금을 보면은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소득이 한 300만 원쯤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낸 금액보다도 2.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원인데 절반쯤 되게 되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3.3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지만 그 600만 원 된 경우도 최소한 1.7배를 받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연금 아주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임의 가입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정말로 국민연금처럼 수익이 높고 안정되게 없더라는 겁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00만 원 준다면 100만 원 10년간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100만 원 시작한다 하더라도 물가 인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6%가 인상이 됐거든요. 100만 원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그 내는 것만큼 못 돌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어도 약 2배 정도는 2배 맞습니다. 돌려받는다라는 예.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제 정부가 메스를 댔다는 말씀인 거죠. 지난주 그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째가 이제 모수 개혁입니다. 이 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걸 모수 개혁이라고 하던데요. 모수 개혁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예, 모수 개혁은 크게 이제 그 숫자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보험료율이라든지 기금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게 모수 개혁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9% 보험료를 내고 40%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42%돼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 그렇습니다. 40%라고 근데 쉽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 원 소득자라고 그러면 월 9만 원을 내는 겁니다. 9만 원을 내게 되면 그중에 내가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4만 5천 원, 또 사업주가 4만 5천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돼 있는 거고요. 소득 대출 같은 경우는 이걸 40년 동안 받게 되면 이것이 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100만 원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하나 저희가 이렇게 염두될 것이 뭐냐면 지금 9%의 보험료를 내고 40% 받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수지 균형이 안 맞습니다.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19.7%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9% 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10.7%죠. 이건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료가 이렇게 적립이 쌓이고 있지만 이게 점차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에는 9%에서 13%로 그리고 대체율은 현재 있는 42% 그대로 두는 걸로 했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만 이렇게 부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 수익률도 1%를 올렸습니다. 4.5에서 5.5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청년을 위해서 보험료를 차등한다라든지 또 지급을 보장한다라든지 반드시 평생도록 지급 보장하겠다는 의도 했고요. 또 국민 또 기초연금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70%에서 34만 5천 원 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27년도에는 40만 원씩. 그렇지만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는 26년에 40만 원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 이 고령자분들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현역 세대 연금 보험료를 내는 현역 세대가 이제 줄어드니까 결국에 빵꾸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빵꾸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높이는 대신에 나중에 은퇴 후에 돌려받는 이제 소득에 대한 이 비율은 높이시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자 거기에 더해가지고 요걸로도 조금 부족해서 구조 개혁이 이제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등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구조 개혁은 어떤 부분이 예, 구조개혁은 이제 되는지요? 숫자 개혁보다도 기본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구조개혁인데요. 예를 들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분들 40만 원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지금도 아마도 1년 하시면 그중에서 한 달 지봉급을 이렇게 사용자가 넣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찾아가시고 10%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찾아가는 이유는 항상 보면 전세금이라든지 아이 결혼식이거든요. 이걸 연금화해서 이렇게 많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연금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여기다 돈을 붓게 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있잖아요. 가입 연령을 또 올리는 방안. 요즘에는 그래도 정년 연장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다층적으로 맨 밑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해가지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구조개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아니면 좀 가장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께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연금을 깎는 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인상분을 조금 줄이겠다. 제대로 알고 부분인 것 계시네요.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상당수 분들은 이거 연금 깎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던데요. 자동 조정 장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36년 된 신생연금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도 100년 먼저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다 제도를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 OECD 38개국 중에서 4개 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왜냐하면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도입을 왜냐하면 하고 이런 거죠. 지금 딱 하니 이렇게 서로 간에 계획을 해놔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놨는데 저출생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안 나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한 20년 동안 연금 받게 돼 있는데 30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웨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독일 모든 나라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100만 원을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6% 물가가 인상되게 되면 내년에 103만 6천 원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3년간의 가입자 평균 감소율이 예를 들면 0.3%다. 또 한편으로는 기대 연령 증가율. 그 기대면 증가율이라는 것은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는 거거든요. 그게 또 0.3% 하게 되면 두 개 0.6%가 되잖아요. 그거를 0.3.6에서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103만 6천 원을 받는데 103만 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은 항상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액이 줄지는 않는다. 다만 미래 세계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을 생각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좀 줄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써야겠습니다. 그 개혁안에 근데 대전제가 이제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하시는 거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 수익률 우리나라 지금 1,000조 원이 넘습니다만 이 기금을 1147조. 1147조 원이 되는 이 기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제 굴려서 번 이익 이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겠다 하시는 건데요.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국회와 이제 동의를 얻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 수익률이라는 건 올리고 싶다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이게 사실은 기금 수익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수익이 1% 늘게 되면 보험료 2%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진 시기를 5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운용 계획에서 4.5%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1%를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9월 5일 날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가 지금 런던, 뉴욕,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지사를 하나도 만들었습니다. 네. 오픈을 했었고 왜냐하면 사실은 대체 투자가 수익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은 대체 많지를 투자는 이제 못하겠어요. PF나 뭐 해외 이제 부동산에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그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소득 있는 그런 수익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좋은 인력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우수 운영 인력도 어느 정도 보수도 주고 또 네. 좋은 대우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분들이 투자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 인력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해외 투자 쪽을 좀 늘려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대체 투자를 높이겠다는. 자, 이런 개혁안을 통해 가지고 원래라면 몇 년도에 이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 국민연금 기금이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보험료 9%하고 대체를 40%로 하게 되면 2056년도에 기금이 소진이 됩니다. 지금 1147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 13%를 올리고 42가 되게 되면 2072년으로 16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는데요. 예. 연장 효과가. 근데 자동 조정체가 또 개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년에 저희가 걷는 보험료 수입이 58조입니다. 나가는 게 39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우리 계획을 하더라도 2036년 되면 이게 서로가 바뀌게 됩니다. 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아져서 많게 되는 거죠. 근데 줄기 그때 만약에 시작하는 거죠.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2088년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원래보다 32년이 늘어나. 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제도를 이번에 한 것이 보험료도 올려야 되고 수익도 높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정책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청년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서 지급보장도 명문화하고 때로는 가입도 이렇게 보험료를 좀 늦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